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해운의 재테크 중에서 원룸 다주택 등 담보평가액 부족 시 담보신탁을 활용한 차입을 통한 자금마련책 소개라고 했는데요. 이 과연 뭐냐라고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룸이나 다주택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담보를 은행에 맡겨 보면 담보 평가할 때 원룸이나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보 평가를 할 때 이 각 지방마다 그 최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전세권이라든지 소위 임차 보존권, 쉽게 말해서 소액 임차인 경우에는 소액 임차권을 그에 대해서 뭐 울산시에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등등 한다면 그런 금액을 다 공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원룸이 만약에 7억이다 시가한다 하는데 이제 방이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만약에 방 하나에 소액 임차가 2,200만 원이면 10개면 얼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억이잖아요. 그죠? 2억 빼면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는 5억밖에 안 돼요. 시세는 7억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이 담보 가치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 대출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해서 재테크를 할 건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경우에 담보신탁을 활용한 차입을 통한 자금 마련책 소개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담보신탁이란 걸 하게 되면 이제 담보신탁이란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담보신탁은 기존의 저당권 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은행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 등기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가 어떤 담보물이 있으면 이제 이 은행에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제 등기소에다가 저당권을 의뢰하고 그럼 이제 이 저당권을 은행의 저당권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돈을 빌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다 잘 아니까 이제 자세한 설명 생략하는데 문제는 담보부 신탁, 담보 신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탁 회사가 있고 은행 채권자가 채무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떤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깁니다.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럼 신탁회사는 맡기면 나한테 뭐를 주냐면 이 수익권을 줍니다. 수익권. 이 수익권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부동 갖고 있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이제 부동산 신탁 맡겨주는 것을 신탁 이제 수탁자랍니다. 수탁자라는데 이와 같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기고 그럼 넘기면 신탁회사는 이 수익권을 발행해 주는데 이 수익권을 은행에 이제 맡기는 거죠. 은행에 맡기고 그럼 은행권은 이걸 갖고 이제 대출을 이렇게 해서 돈을 갖고 있는 채무자한테 이런 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면 첫 번째 신탁 대상이 독립으로 인해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신탁하고 저당권의 차이가 이 저당권은 여전히 소유권은 내가 갖고 그대로 있는 반면 이 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가 바로 넘겨줘버립니다. 넘겨줘버리기 때문에 어떤 채무자가 내가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신탁회사는 내가 소유권이 없으니까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저당권인 경우에는 이 파산 재산에 속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신탁 재산의 독립성은 이거 신탁 전에 생긴 권리 또는 신탁 사무 처리에 생긴 여러 가지 등은 강제 집행이나 경매 불가하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채권이나 즉 조세 채권이나 인감 채권을 근거로 신탁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불가하다. 즉 제3자가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 저당권을 했다 하더라도 뭐 A에서 담보물이 만약에 10억이고 은행에서 대출만 5억을 빌려 있다면 나무 담보가치 5억 정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로 이걸 압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탁은 이미 내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대출 소액에 되는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관련 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 비용을 뭐 은행이 다 부담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했잖아요. 근데 요즘 은행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다 금리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에 소요된 비용이 저렴하다 말은 뭐냐면 우리 저당권 설정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채권 비용이라든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 통상적으로 대출에 이제 신탁 맡기면 이제 통상 0.1% 내지 0.5% 정도 비용만 들면 여러 가지로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탁재산 환가 처분 시 신속 고가로 공매로 인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저당권을 할 경우에 강제 집행할 때는 법원에 또 뭐 압류 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신탁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처분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작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담보 신탁을 하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우리가 저당권 설정 비용이 저렴하다. 또 채무자 신용이 보완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방식 비교 시 우수 관리 비용과 담보가치 평가 상권 분석 시 전문성이 보완된다 이라고 해놨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약간 소액 임차권은 그런 게 다 이제 공제가 되잖아요. 소액 최우선 변제 금액이 보완되니까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신탁에 느끼는 거는 이렇게 공제를 안 하니까 신탁이 아니니까 최우선 변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신탁 보수 금액이 0.1%, 0.5%인데 이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금융위원회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 하지 말고 담보 신탁을 하자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은행들이 대출로만 깎아는 수익이 바로 안 생기니까 이 신탁 보수라도 스스로 챙기려고 이러는 목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할 때 갈정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이 수수료는 누가 먹냐면 바로 국가가 갖고 가잖아요. 등기에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등록세 각종 등록세 명의로 걸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가 갖고 가거든요. 여기 뭐 농특세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세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국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행에서 안고도 이 수수료를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용 중 일부를 만약에 신탁을 맡기면 0.1%, 0.5% 정도 되니까 이 수수료 은행에 갖고 가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 각종 뭐 등록세, 지방교육세 이런 수수료를 은행에서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뭐 신탁회사가 갖고 가지 않냐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근데 이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신탁회사가 우리나라 어디냐면 한국 토지신탁회사거든요. 토지신탁회사. 예, 토지신탁이 맡겨도 되지만 요즘 은행들이 다 신탁회사를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또는 내년 다른 말로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은행이 신탁회사를 겸업을 하고 있으니까 비록 한국토지신탁회사에 신탁을 안 맡겨도 은행에가 신탁회사를 개념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바로 신탁을 맡기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 지점이 있으면 본점에 통상 일을 하니까 본점에 신탁부에다가 신탁을 맡기고 지점한테는 이제 신탁 수익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왜 활성화되지 못했냐면 이 인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인식.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제대로 홍보도 안 돼 있고 요즘 저 은행에 각종 수수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수익을 스스로 챙기기 위해서 많이 홍보하다 보니 좀 많이 점점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홍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 소유권 양도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렵게 돈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빌딩 하나 샀는데 해서 명의자가 우리가 이 갑돌이로 써놨잖아요. 근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내 갑돌이 돼 있으면 얼마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저당권을 맡기더라도 명의자는 그대로 갑돌이 되거든요. 다만 제한물건에서 저당권자만이 이제 은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은행을 표시되는데 이 신탁하면 소유권자가 등기부등본 떼보면 갑돌이가 아니고 바로 신탁회사 즉 은행 명의로 된 소유자 예를 들어서 뭐 제일은행 뭐 무슨 신한은행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보니 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어떤 쉽게 말해서 특히 공장 물건 같은 경우에 어떤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납품을 할 때 밴드 할 때 네 공장 있나 없나 물어보면 명의자가 만약에 A 무슨 뭐뭐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데 명의자가 뭐 주식회사가 아니고 뭐 은행에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오답 같은 거 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설명하면 잘 되는데 담당자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잘 오더를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유자를 내한테 갖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나 알선을 해드린 바 있는데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신탁을 하면 좀 대출금리 까주겠다 얘기를 해도 대출금리 까줘도 뭐 하나 오더를 더 받으면 더 다행인데 굳이 금리를 뭐 낮춘다는 명목으로 내 소유권 안 간다는 건 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낭도된다. 그 문제가 돼요. 좀 많이 그동안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 같아요. 그 다음, 자, 그러면 만약에 대출금이 다 갚았다. 그러면 이 권리 회복을 어떻게 하냐면, 저당권인 경우 저당권 해지하면 되거든요. 저당권 해지하면 되는데, 이 신탁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지하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내가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위탁자가 되고, 은행은 바로 수탁자가 되거든요. 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은행을 상대로 내가 나한테 맡긴다는 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이 위탁 계약을 해지를 하면 다시 소유권은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회복하는데 이런 제도를 잘 알면 거기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뭐를 해먹을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담보액을 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저당권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저당권을 이렇게 1순위, 2순위 설정됐다 하더라도 최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별로 뭐 2,200만 원, 뭐 3천만 원 등등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금액을 아무리 저당권자가 1순위 됐다 하더라도 최우선순위는 다 차감을 하니까 결국은 담보평가의 금액이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지면 그만큼 대출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약간 신탁을 맡기면 이런 최우선 변제 제도가 없으니까 바로 있는 그대로를 담보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대출 금액이 그러면 이와 같이 재테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울산 부동산 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